요즘 따라 자꾸 무기력하고 별일 없는데도 우울한 기분이 드는 날 많지 않으신가요? 딱 10분만 집중하시면 우울증 없이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짜증이 나거나 작은 일에도 예민하신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3명은 우울 증상을 경험할 만큼 고령층이 겪는 우울감은 굉장히 흔한 일인데요. 이 우울감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몸의 특정 부위가 보내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 많은 의료인들은 우울감을 비롯한 정신적 질환과 가장 연관이 깊은 부위로 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을 잘 관리하면 우울증뿐 아니라 치매와 공황장애 등 뇌 관련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자폐까지도 장과 연관되어 있을 만큼 장은 뇌와 연결점이 큰 부위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저 소화기관에 불과한 장이 어떻게 정신 건강과 연관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장과 우울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분이 가득한 특별한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나 유전적 요인을 꼽으시지만 우울증을 식단과 연관지어서 떠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뇌의 기능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섭취한 음식이 어떻게 정신 건강으로 이어지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간단한 상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섭취하면 음식은 위를 지나 장으로 이동하여 영양소와 수분을 흡수시키게 됩니다. 장은 우리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1차적인 기관인 셈이죠. 하지만 장이 가진 기능은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장의 숨겨진 능력을 공개할게요. 행복 호르몬으로도 불리는 세로토닌은 신경 전달 물질의 일종인데요. 지나친 흥분감이나 불안감을 조정하고 안정적인 상태를 만드는 등 정서적인 기능과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이나 성격 장애를 보일 수 있는데요. 세로토닌의 90%가 뇌가 아닌 바로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내 환경이 나쁘면 세로토닌의 분비도 줄어들게 되고 이는 우울감과 무기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소화기관일 뿐인 장에서 세로토닌이 생성될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제2의 뇌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이 표현은 우리의 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뇌에는 뉴런이라고 불리는 신경세포가 있어 전기적인 방법으로 자극과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데요. 장에도 이러한 신경세포가 존재한다는 충격적인 사실? 최근 연구를 통해 우리 몸속 장에도 중추신경계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한 유형의 신경세포가 약 1억 개 이상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 신경세포는 두 층으로 이루어져 식도에서 직장까지 이어지는 전체 소화계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는 척수보다도 많은 수준으로 장이 단순한 소화기관을 넘어선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증거인 거죠. 게다가 장에는 우리 몸속 면역세포의 70%가 모여 있기까지 합니다. 정리하자면 장은 소화 능력뿐 아니라 기분, 감정, 면역력까지 모두 관여하는 핵심적인 기관인 셈인데요. 어떤가요? 단순히 소화기관이라 생각했던 장이 이렇게 중요한 존재였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장 건강을 지키는 일은 곧 마음과 몸을 동시에 지키는 일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 건강을 지키고 우울증을 막기 위해선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부터는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부터 잘 알고 먹어야 하는 음식까지 꼭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지식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꼭 집중해 주세요. 탄수화물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에너지원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비만이나 당뇨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는 섭취를 지양해야 하는 성분으로 받아들여지고는 하는데요. 먹으면 살도 빠지고 혈당 관리도 도와주며 장내 미생물 관리에도 효과적인 탄수화물이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지금부터 이런 착한 탄수화물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식은 밥과 감자. 먼저 눈여겨볼 식재료는 바로 식은 밥과 감자입니다. 따끈따끈하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밥과 감자는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아쉽지만 이렇게 드시면 일반적인 전분을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착한 탄수화물로 바꾸어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 방법은 바로 식혀서 먹기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간단한가요? 하지만 밥과 감자처럼 일반 전분 함량이 높은 음식을 냉장고에서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식혀서 드시면 전분 구조가 변화하며 포도당 흡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갓 지은 밥도 맛있겠지만 밥을 소분해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드시면
장 건강에도 좋고 칼로리도 낮은 건강한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밥을 시키기만 했는데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걸까요? 그 비밀은 저항성 전분에 숨어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말 그대로 소화 효소에 저항하는 전분을 뜻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전분은 위와 소장에서 분해되어 포도당으로 흡수되지만 저항성 전분은 끝까지 분해되지 않고 대장까지 도달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특별한 전분이에요. 이 성분은 식이섬유처럼 작용하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유익균이 번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덕분에 장내 균형이 잡히고 변비 해소와 염증 억제에도 도움이 되죠. 또한 유익균이 저항성 전분을 분해하면서 부티르산이라는 짧은 사슬 지방산을 생성하는데요. 이 물질은 장점막을 튼튼하게 만들고 장내 염증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장 건강을 근본부터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는 셈이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지만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 음식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린 바나나. 바나나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몸 안에 독소를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장염에 걸렸을 때 자주 찾게 되는 과일이죠. 대부분 달달하고 부드러운 맛 때문에 바나나를 푹 익혀서 드시는 것을 선호하곤 하는데요. 살짝 덜 익어서 녹색이 도는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합니다. 또 바나나는 세로토닌 생산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꾸준히 먹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바나나의 익는 속도가 빨라 녹색의 바나나를 먹는 것이 어렵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그린 바나나 파우더라는 이름의 분말 형태로도 녹색 바나나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밀가루와 맛과 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평소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하다고 느끼셨다면 쉽고 간단한 저항성 전분 식단을 시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작지만 강력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여러분께선 장 건강과 정신 건강의 연관성을 잘 이해하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장 건강과 소화 능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면 어떻게 장 컨디션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평소 유산균을 챙겨 먹는데도 유의미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다면 이 음식을 한번 먹어보세요. 양배추. 옛날부터 속이 쓰리거나 위가 아프면 양배추를 먹으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 비밀은 양배추가 함유한 풍부한 글루타민에 있습니다. 평소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었다면 이 이름이 그리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글루타민은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의 한 종류로 운동 후 근력 보강을 위해 보충제 형태로 흔히 섭취할 수 있는 성분인데요. 이 글루타민은 사실 장이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수술, 감염 상태에 놓이면 몸은 글루타민을 빠르게 소모하는데요. 이때 글루타민이 부족해지면 장점막이 약해지고 장벽이 헐거나 염증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당연히 장내 미생물 균형 또한 흐트러지게 되는데요.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장노수 증후군처럼 면역 기능까지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배추와 같이 글루타민이 풍부한 식품을 먹으면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글루타민은 과도하게 익히면 일부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샐러드나 쌈처럼 날 것으로 먹거나 양배추즙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화 기능이 너무 약해서 생야채 섭취가 망설여진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양배추를 살짝 데치면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부족한 소화 기능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양배추로 만든 대표적인 슈퍼푸드가 있는데요. 바로 사워크라우트라는 유럽식 발효 양배추 요리입니다. 생양배추의 글루타민에 유산균까지 더해진 사워크라우트는 양배추와 당근, 소금과 식초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요리예요. 마지막으로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글루타민 함량이 높은 식품을 알려드릴게요. 파슬리. 양식집에서 요리를 주문하면 항상 뿌려져 있는 초록색 가루, 파슬리는 조미료나 장식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글루타민을 비롯한 철분이나 항산화 성분이 꽤 풍부한 허브인데요. 양배추와 마찬가지로 가열하면 성분이 파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생으로 다져서 음식 위에 뿌리거나 갈아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식을 즐겨 드신다면 파슬리를 구매해 함께 곁들여 보세요. 맛도, 영양도, 분위기도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어른 건강과 함께 장 건강과 정신적 문제의 연관성 그리고 건강한 장과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과거에는 우울증이나 우울감을 단순한 기분이나 유전적인 문제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중노년층의 우울감은 훨씬 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실제로 2024년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시민 중 55% 이상이 우울감 등을 이유로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우울감, 무기력, 짜증, 그 원인은 사실 일상 속 밥상 위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회복하는 간단한 첫걸음, 식탁에서부터 실천해보세요.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 외에도 저희가 자세히 다뤄줬으면 하는 증상이나 건강 이슈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남겨주시는 댓글을 참고하여 더 알차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꾹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